은나쌤 안녕하세요. 교재가 이번엔 이걸로 나갔을 거예요 선생님들. 교재가 좀 바뀌긴 했는데 네 많이 들으세요 김희정쌤. 예 756386님 미니지토리님 그 다음에 미소트리님. 네 지금 교재가 이걸로 나갔는데 기존에 이 교재 갖고 계신 분들 상관없거든요. 똑같이 들으시면 되고 제가 이 교재를 바꾼 건 이게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편집이 좀 이게 좀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여백이 좀 많아요. 이 책의 장점은 확실하게 있어요.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서 공부하기 나쁘진 않은데, 좀 뭐라 그러지? 정리된 느낌은 좀 없어요. 근데 좀 정리된 느낌. 내용은 조금 이것만큼 자세하진 않아요. 이거는 근데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체계가 잡혀 있어서 5일마다 뭐 순환계, 호흡기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게 보기가 좀 편하신 거고 필기할 수 있는 여백이 좀 많아요. 근데 둘 다 같이 보면서 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오일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 아틀라스 시더우드. 네, 어차피 지금 나오는 오일이 아니니까 그거 빠지고 여기에 추가된 게 투메릭하고 라임하고 야로우하고 추가가 돼서 얘가 44개 총 44개의 싱글 오일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41개인가 2개의 싱글 오일이 들어있는 반면에 여기는 뒤에 이런 거 반려동물을 위한 아까 간단하게 뭐 여행시 유용한 아로마 활용법 격렬한 운동에 쓰는 아로마 활용법, 직장에서 쓰는 법, 이런 약간 좀 생활적 팁이 좀 나와 있는 반면 이 책에는 제가 이 책 하면서 보내드린 프린트물 중에서 나무 그림 있죠, 나무 그림. 이 나무 그림이 아예 책에 들어가 있고요. 도테라 블렌딩 오일 저희가 그번에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게 아예 들어가 있어요. 책 자체에. 예, 맞아요, 선생님. 네. 예. 잘 들어와 계세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8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약간 장 마사지도 있고 그래서 약간 책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차피 수업은 비슷한 내용으로 갈 거라서 기존에 교재 있으신 분들은 빠진 오일 할 때만 이제 필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들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자격증, 협회가 다르니까 자격증 이름이 달라요. 얘가 아로마 전문지도사 2급이라면 얘는 여기는 1급, 2급 그게 없어요. 그냥 아로마 전문지도사. 나는 그냥 하나의 자격증만 있고 여기는 바로 강사 자격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뭐 2급 듣고 1급 듣고 강사까지 가는 건데 어차피 제가 하는 수업은 2급, 1급 별로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들으시면 1급 정도의 수업을 듣게 되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책이 다른데 해도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세요. 그냥 똑같이 들으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하는 내용은 비슷하니까 달라질 거 없으세요. 기존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시면 되고 그냥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교재가 다르다고 긴장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할게요.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순서를 제가 좀 바꿀게요. 에센셜 오일이 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는 좀 많이 빠졌어요. 에센셜 오일 정의 앞에 그 부분이 좀 빠졌고 바로 그냥 요즘에 사람들 추세가 안녕하세요. 사람들 추세가 아로마를 좀 알아요. 그래서 아로마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추세라서 이 협회에서는 그 부분을 빼버렸고 이 책은 아로마의 정의, 아로마 세라피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의 정의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재수강도 굉장히 많으셔서 아로마 세라피가 뭐예요? 물어보면 다들 아로마 세라피가 뭔지 대충 느낌은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시죠? 향기로 그냥 치유하는 거?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향기로 사람을 치유해? 향기를 맡으면 사람이 나아요? 아니거든요. 내가 아토피야. 내 향기를 맡으면 아토피가 나아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그 아로마는 어쨌든 식물의 열매, 씨앗, 이파리, 뿌리, 뭐 줄기, 뭐 껍데기, 뭐 등에서 열매 이런 거에서 예, 뽑는 그 농축의 정유,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고요. 이거의 향을 아로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아로마라고 하는 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 우리는 보통 에센셜 오일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오일의 향이 아로마예요. 그래서 그냥 향기 세라피 하니까 아로마 세라피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은 정확한 명칭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아로마라고 하는 건 좀 틀린 개념이긴 한데, 에센셜 오일이 입에 딱딱 안 붙잖아요. 발음이 되게 어려워서 저는 그냥 아로마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중에서 아로마라 그러면 일반 공방 같은 데 가시면 아로마라 그러면 천연향을 통칭해서 아로마라고 하고요. 인공향 있죠. 방향제 만드는 인공향을 프레그넌스라고 해요. 사전적 의미는 차이가 없는데 공방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편의상 인공향은 프레그넌스라고 부르고 천연향은 아로마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시중의 아로마가 다 똑같은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정의가 기름이라는 부분만 빼면 솔직히 한약하고 정의가 똑같아요. 한약재 아시죠? 한약재 홍화씨, 그죠? 홍화꽃,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그분이 진피도 귤 껍데기, 그죠? 뭐 생강, 마늘, 뭐 당귀 뿌리잖아요. 아니면 어성초, 뭐 이런 것들, 뭐 식물의 잎, 뿌리, 껍데기 다 써요. 계피도 사실 껍데기에 나오는 거고 한약재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탕제로 먹는 거고, 외국은 향유 형태로 쓰시면 돼서 그냥 아주 편하게는 아로마가 뭐야? 그러면 서양 한약? 근데 한약과 그럼 뭐가 달라? 라고 하면 한약은 향이 별로 없어요. 그죠? 물로 끓였기 때문에 약재처럼 먹으니까. 그래서 먹어서 내 몸의 기혈순환을 잡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라면 아로마는 한약의 효과 플러스 향이 주는 효과,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요즘에 인사이트 카드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로마 심리. 그래서 아로마는 향을 맡는 순간 내 뇌로 들어가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럴 때 내 바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모든 향은 심리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시트러스 중에서 레몬이 땡기는 이유가 있고요. 굳이 쟤는 레몬이 좋든 나는 오렌지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취향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내 무의식의 상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는 전인 세라피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를 한다고요. 이런 아이템은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유사일에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건 없어요. 물론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면 우울증이 좀 극복이 돼요. 다고 우울증의 원인이 사라지진 않죠. 그쵸? 우울증의 원인은 심리적인 거니까. 물론 몸이 건강하면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가 건강하면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근본적으로는 얘네들은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로마가 그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향기 치유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이 스펙트럼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로마 세라피 하면 보통은 대부분 뭐 탈모에 뭐가 좋아요? 아토피에 뭐가 좋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로마 세라피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향이 주는 효과예요. 향이 내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내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내 무의식에 요동치는 감정을 가라앉혀서 내 병의 근원이 되는 심리적인 요인을 없애버리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로마를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은 딜레마에 빠지시게 돼요. 책에서는 분명히 진정이라고 했는데 난 저걸 라벤더는 진정 대명사예요. 근데 라벤더를 쓰면 나는 각성이 돼. 잠이 안 와. 밤을 꼬박 새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페퍼민트는 각성이 됐는데 페퍼민트를 틀면 쉬어서 잠이 잘 와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성인들은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대로의 효과가 나는 거는 애기들하고 반려동물밖에 없어요. 미경 선생님 갑자기 엄지척 왜? 내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성인들은요, 아이들하고 좀 다른 게,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단지, 마음이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아기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어딘가 불편해서거든요. 그쵸? 아기들은 딴 거 없어. 애들이 심리적인 이슈가 강하지 않아요. 아직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성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은 불면증이어도 요 원인이 다 다르죠.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고요. 똑같이 마음이 불안해도 내용이 다르고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뭐라 그러지? 딱 진정 오일하고 진정되지 않고요. 각성이라고 각성되지 않아요. 그건 오일 하나하나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그대로 외워서 책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심리적인 이슈가 없는 거랑은 상관없지만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라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더 잘 쓸 수가 있고요. 도테라가 워낙 블렌딩을 잘 해놨기 때문에 블렌딩 오일 이렇게 소화의 다이제스트젠 그러면 거의 모든 소화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망라하게 만들어놔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게 도테라 오일이긴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지연 호흡기 좋아요 넘어가도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걸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이 이 자격증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아로마 공부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도테라에서 대충 온 그런 거, 그다음에 네이버에 찾아보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내가 조금만 시간 내면 자료는 널리고 셌어요. 딱히 이렇게 안 배워도 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오셨으니 이왕이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 아로마를 배우다 보면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로마 세라피 공부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새롭고 호기심이 많아서 예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에 걸 막 정리하고 앞에 걸 막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나중에 욕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책에 있는 효과 그대로 가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지만 나한테 그게 꼭 맞으라는 보장이 없어서 책대로 외우시면 조금 이해를 할 수, 뭐라 그러지, 설명을 좀 듣고 이해하는 방식을 좀 가져가시는 게 아로마 쓰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로마를 특히 예습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뭐냐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항염,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다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건지 나중에 막 계속 헷갈리기 시작해. 페퍼민트, 1번이 페퍼민트거든요. 보면, 좋네. 효과 좋아. 이런 것도 있어. 대박이야. 무슨 우리 나이 예습을 하고 그러세요. 하버드 가실 것도 아니고, 예습을 학교 다닐 때 하는 걸로 충분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신에 예습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보면 페퍼민트까지는 딱 이해가 돼요. 넘겨서 라벤더를 가면 라벤더도 이런 게 하는구나. 넘어가요. 레몬, 멜라루카 넘어가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헷갈려서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가져가시면 외우기 좀 쉬우실 거고, 그 공부 길잡이가 이 금요일날 라이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오일을 좀 이해하는 방식을 먼저 볼게요. 사실 이 프린트물 있으면 다 꺼내시고, 요 교재 받으신 분들 여기 앞에 1페이지 펴시면, 1페이지 펴시면 딱 나와요. 아로마는 식물성이에요. 그때 가끔 얘가 기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물성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선생님들 그런 건 안 헷갈리실까요? 에센셜 오일은 100% 식물성이에요. 기름일지라도 100%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식물에서 뽑는 건데, 식물이라는 나무라는 것들은 왜 나무가 저렇게 생겼을까? 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을까?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에 이유 없는 존재는 없고요. 장은지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모습으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늘이 파란 이유도 있고요. 구름이 저런 색깔인 안녕하세요 경혜쌤 이유도 있어요. 그 산이 저런 모양인 이유도 있고요. 그쵸? 토끼가 귀가 크고 뭐 한 이유가 다 있어요. 세상에 이유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요. 어떤 존재가 그 형태를 띠는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생명 유지를 1번으로 하고 있어요. 그쵸? 나무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아시죠? 나무가 사람 좋으라고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살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도 주위 사람들을 챙기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행복하려고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거잖아요. 내가 불행하면 사람들을 챙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식물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런 모양을 띠는 건 다 살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100% 식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식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나무의 뿌리는 왜 있을까? 나무에서 뿌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존재 이유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그거는 뭐 선생님들 뭐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라스테일님 영양분 흡수. 유미정쌤 버티려고. 그 다음에 서승미쌤 영양 흡수 지탱. 예, 민트리님 흡수 지지. 선정쌤 수분 공급. 순정쌤 수분 공급. 그쵸? 맞아요. 뿌리에서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이파리로 보내죠. 예, 양분 수분 섭취를 해요. 맞아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뿌리를 뻗어서 하는 일은 그거지만 뿌리의 존재는 나무에서 뿌리는 예, 나무를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줄기나 가지는 아무리 잘라도 나무는 안 죽어요. 근데 뿌리를 자르면 죽어요. 그죠? 뿌리의 의미는 예, 둘했어요. 나무를 살리려고. 예, 나무의 모든 기능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 존재해요.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나무에 있어서. 이 뿌리는 생명력이 나오는 근간이기도 하고요. 삶의 터전이기도 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명력의 근원은 어딜까요? 너무 어렵나? 우리 몸에서 생명력의 근원.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요? 어려워. 이거 어렵죠? 우리의 생명력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에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비뇨생식기 쪽? 이쪽이 우리의 생명력과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고 요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차크라라고 좀 아실까요? 회음 차크라. 지라고 항문 사이에 있는 혈자리예요. 예, 고기가 아니요, 신장 아니에요. 콩팥, 신장. 그래서 생식기, 비뇨생식기. 아로마 힐링님 안녕하세요. 비뇨생식기. 예, 여기가 골반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 말 있죠? 걔네들이 내 생명력을 지탱하는 애들이에요. 회음이 예, 생명력의 정수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도 하고요. 회음 차크라가 되게 중요하죠. 인간의 존재에 힘을 주는 차크라가 1번 차크라 회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뇨, 생식기, 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력을. 그래서 뿌리는 우리 몸에 내가 뿌리 오일을 사용하면 내 생명력을 좀 받쳐주는 오일. 그러니까 생명력이라 하면 쉽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기운을 주는 오일들이 예, 뿌리 오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뿌리가 쫙쫙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뭔가 힘을 끌어모으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을 빨아먹다 보니 수분기가 굉장히 많아서 촉촉해요. 뿌리 오일들이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요. 수분을 좀 머금는 이 효과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박혀 있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얘기가 막 퍼지네. 차크라 나오고 음양오행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까? 하늘의 양,
땅이 음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음과 양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땅은 음이에요. 대표적인 음이잖아요. 근데 땅 속에 박혀있는 뿌리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퀴즈예요. 음일까요? 양일까요? 너무 어렵나? 응? 선생님 이제 뿌리는 속에 박혀있는 뿌리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양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러지? 동적인 거, 가벼운 거, 따뜻한 거를 상대적인 개념을 봤을 때 음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정적인 거, 차가운 거 이런 것들 음이라고 불러요. 어려워요. 속에 박혀있는 뿌리는 음일까 양일까? 되게 어렵죠. 속에 있으니까 음일 것도 같고 속에 있으니까 양일 것도 같고 예, 뿌리는요 양기가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양이에요. 네, 땅에 박혀있는 뿌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뿌리 오일들이 내 양기를 보충해 준다 그러죠. 보통 우리가 양기라고 하면 남자라고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니까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양기고요. 내가 쓰는 기운들은 대부분 다 양에서 나와요. 양의 기운을 쓰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이거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네. 뭐 이거 모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 오일들은 나한테 힘을 주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뿌리 오일이다. 뿌리 오일 대표적인 게 생강. 생강 먹으면 기운 나죠. 몸 따뜻해지죠. 기운 나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뿌리 오일들은 나한테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내 기운을 끌어올려주고 수분감이 굉장히 좋고 내 생명력을 지탱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저 뿌리에서 뽑은 오일들은 이걸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뿌리 오일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겹쳐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이제 박혔어요. 땅을 뚫고 줄기가 올라와서 나무가 커지다 보면 이 둥치가 커져요. 아름들이 나무 둥치가 돼요. 왜 굳이 저렇게 두꺼운 둥치를 가질까 나무들은? 응? 이 두꺼운 둥치를 갖는 나무들은 왜 그럴까요? 그럼 나무가 이 밑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덩쿨 식물이 되거나 아니면 기생식물이 돼요. 그쵸? 계속 크는데 밑에가 단단하지 않으면 쓰러져서 기어가거나 어디에 기대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밑에 아른들이 밑둥이 있다는 건 이 밑둥은 나무가 서 있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죠. 나무가 밑둥이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서 있는 뭐 때문에 서 있을 수 우리가 직립보행은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을 서 있게 지탱해 주는 건 뭘까? 뭘까요? 여러분들이 서 있잖아요. 저렇게 앉아 있고 서 있고 하는데 그 직립보행을 지탱해 주는 건 뭘까? 응? 우리는 뭐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발바닥. 뭐 발바닥도 있죠. 뼈요. 그쵸? 뼈. 물론 허리도 있지만 다리. 발바닥에서 다리. 발바닥에 지탱해 발바닥을 중심으로 다리가 올라가고 그 위에 척추가 있어요. 네, 골반이 있고요. 그 위로 척추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지? 쇄골이 있고요. 팔다리가 붙어 있어요.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건 뼈예요. 뼈와 근육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 우두개, 나무 둥치에서 뽑은 오일들은 신체 강장 효과가 있어요. 내 몸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근육 이런 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밑둥을 확 잘라버리면 나이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자른 나무들은 이게 진액이 뽕뽕뽕 나오죠. 요 안에서 계속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 옆으로 그 이파리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게 내려와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우리 몸에서 뭘까요?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물을 운반하고 하는 역할은 누가 해요? 응? 누가 해요?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이 영양분을 운반하고 물을 공급하고 하는 조직이 있죠. 그게 어딜까요? 혈관이요. 예, 그래서 이 우드 오일은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예, 그래서 뿌리는 아까 생명력을 지탱한다면 우드는 그러니까 존재를 지탱하는 게 뿌리라면 내가 단단하게 서 있게 만드는 게 우드예요. 약간 지탱의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우드도 예, 굉장히 많은 물을 머금고 있고 촉촉하니까 우드도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요. 촉촉해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실 때 뿌리나 우드 계열은 건조한 피부에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해되실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줄기가 이제 있다가 쭉 올라가서 저 위로 가면 이제 이파리가 있어요. 얇은, 그러니까 밑에는 이따만한 줄기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얇은 가지가 있고 그 옆에 이파리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죠. 나무가 왜 이파리를 만들까요? 나무에서 이파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냥 초록에 우거지는 이쁨을 담당할까요? 나무가 굳이 이쁠 이유가 있을까? 이파리의 역할은 뭘까요? 나무에서 다 나무에서의 모든 부위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이파리는 왜 존재할까요? 선생님들, 광합성을 하죠. 예,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요, 밤에는 호흡을 해요. 광합성과 숨쉬기를 하죠.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나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합성을 하는 거는 광합성밖에 없어요. 뿌리는 빨아들이는 거고 줄기는 운반을 할 뿐인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이파리에 있어요. 그쵸? 사람한테 그게 뭘까요? 사람 몸에서 운반 말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합성을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응?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곳이 어딜까? 피부에서 뭘 만들어요? 피부에서 뭘 만드는 거 없어요? 아, 비타민 D 합성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죠? 또 우리 몸에서 이 이파리에서 만든 광합성은 왜 하죠?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예요? 심장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요? 선생님? 심장은 단지 피를 돌려주는 기관이에요. 심장을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심장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간이요, 간.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고, 글리코겐을 이제 포도당으로 합성하고,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고, 이 과정은 다 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걸 한마디로 대사라고 하죠, 대사. 나무의 대사는 이파리에서 하고요. 우리 몸의 대사는 소화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간에서 해요. 그래서 이파리 오일도 전반적으로 간에 좋고요. 전반적으로 내 몸의 대사를 관여하죠. 대사가 되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몸의 대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피부도 말씀하셨지만 뭔가를 이렇게 멈춰있지 않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대사죠. 호흡도 대사고요. 소화도 대사고, 그 대사라는 큰 범위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이파리가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이파리 오일은 다 호흡기에 좋아요. 모든 이파리 오일은 다 호흡기에 좋고, 모든 이파리 오일은 대사를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내 몸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파리 오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면역력이 좋아지죠.
그리고 순환이 촉진되죠. 대사가 왕성해진다는 얘기는 순환도 촉진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응?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중간에 질문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선생님도 질문하세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예, 이파리는 호흡기 다 좋아요. 그 대사에 다 좋아요. 나의 모든 대사에 좋고, 굳이 얘기하자면 간하고 콩팥에 좋아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막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꽃이 피어요. 꽃이 피죠. 꽃은 왜 필까요? 나 꽃꽂이 하려고 필까요? 사람들 보면서 예쁘라고 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연의 한 일부일 뿐이고, 나무가 꽃을 피는 이유는 뭘까요? 나무가 왜 굳이 꽃을 피울까? 번식, 맞아요. 번식을 하는 곳이 꽃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 즉 번식을 하기 위해. 네, 맞아요. 생식기. 그래, 나무의 생식기관이 꽃이에요. 그죠? 근데 굳이 꽃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번식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그쵸? 근데 굳이 꽃이라는 형태를 가져가는 이유는 뭘까? 응? 꽃은 왜 피는 거죠? 생식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꼭 꽃이라는 형태로 해야 하나? 그럼 꽃에서 어떤 식으로 생식이 이루어지나요, 선생님들? 유혹, 맞아요. 벌과 나비를 유혹해야죠. 왜냐하면 혼자, 얘네는 암술과 수술이 따로 있어서 혼자로는 수정이 안 돼서, 그쵸? 벌들을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눈에 잘 띄어야죠. 그러니까 이쁘고 달달해야지. 이뻐야지. 그리고 색이 화려해야죠. 눈에 확 띄어야죠. 그래서 꽃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이래요. 예, 안녕하세요, 알리쌤. 응? 꽃이 화려한 이유가 있어요. 벌과 나비를 유혹하려고. 그럼 사람이 사람도 유혹을 하는 거, 이성을 유혹하는 게 어디예요? 뭐 되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얼굴이죠. 얼굴이 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들. 얼굴이, 나는 소중하니까 얼굴 정말 소중하죠? 사람들이 사람 얼굴을 보고 되게 인상에 대한 느낌도 받고, 얼굴이 이쁘면, 예, 앨리쌤 안녕하세요. 얼굴이 이쁘면 참 많은 게 용서가 되잖아요. 외모. 그래서, 이 꽃 오일들은 다 피부 미용에 좋아요. 꽃 오일들은 다 피부에 좋아요. 그 다음에 꽃이라는 형태를 피워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서 얘네가 놀아야죠. 그러니까 향도 좋아야죠. 눈에 띄어서 갔는데 시궁창 냄새가 나면 걔들이 있겠냐고요. 그죠? 향이 좋아야죠. 그래서 오일 중에서 꽃향이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 꽃향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향을 맡아보시면 이파리 오일들은 좀 톡 쏘고요. 뿌리 오일은 좀 칙칙하고요.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고요. 꽃 오일은 달달한 향이 나요. 달달하죠. 그래서 꽃향이 좀 달달한, 그 다음에 제일 달달한 향이 꽃이에요. 향이 좋아요. 향이 부드럽고 달달하고 좋아요. 그 벌레가 와서 하루 종일 놀아야 돼요. 그죠? 오래 놀면 좋잖아. 벌레가 오래 놀면 놀수록 수정 확률이 높아지니까 꿀도 주는 거잖아요. 배고파서 가지 말라고. 배고파도 먹고 놀으라고. 향응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 오일이 좀 순해요. 벌레가 와서 놀 수 있을 만큼 순해요. 그 다음에 꽃이 나무의 생식기예요. 그러니까 꽃 오일들은 다 사람의 생식기에 좋아요. 사람의 생식기에 좋아요. 근데 생식기에 좋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생식기 강장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궁, 질, 얘네들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그쵸? 그래서 생식기에 어떤 건강한 효과를 미치려면 호르몬 조절을 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꽃 오일들은 호르몬에 관여를 해요. 많든 적든. 오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든 적든 다 호르몬에 관여를 해요.
그러면 호르몬의 조절을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이 호르몬이 불규칙한 경우에 선생님 어떤 증상이 나타나세요? 호르몬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때가 생리할 때쯤이잖아요. 호르몬이 바뀔 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바뀔 때잖아요. 그때 감정적 변화가 되게 많죠. 그래서 꽃오일들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해되실까요? 꽃오일은 일단 화려하니까 피부 미용에 좋고, 그 다음에 나무의 생식기니까 생식기 강장제고, 생식기의 강장제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호르몬에 영향이 미쳐지다 보니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쳐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꽃오일의 특징이에요. 모든 꽃은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꽃오일만 쭉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 꽃이 저 꽃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래서 꽃오일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책에 다 나오고요. 프린트물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폈어요.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어요. 선생님, 저 강장에는 생식기 강장 효과예요. 그냥 피부, 그러니까 진정 효과, 피부 미용하고 생식기 강장. 그다음에 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열매라는 걸 맺어요.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죠. 모든 나무는 궁극적인 목표, 모든 생명체는 궁극적인 목표가 번식이에요. 그래서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도 있지만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종족 보존이 제 1순위예요. 그래서 아스기가 민망해서 어머 선생님 그게 별일이라고. 선생님은 19금 수업하면 안 되겠네. 가끔 19금 수업도 하는데 선생님 어떡하지? 조금 언어순화에 애써 보게 할게요. 네. 예. 그래서 나무는 이 씨앗을 퍼뜨려야 돼. 그쵸? 왜냐하면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쵸? 뿌리를 내린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사람이 퍼나르지 않는 이상. 그쵸? 그러니까 내 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분갈이 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발밑에 다 떨어지면 나랑 경쟁해야 돼. 내 새끼들이. 내가 내린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면 나랑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살 확률이 엄마가 많아요? 새끼가 많아요? 엄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죠? 살아날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야 돼요. 일단 멀리 보내. 거기가 어디든 일단 멀리 보내는 게 관건이에요. 거기가 어디가 되는지 복불복이야. 어디 멀리 보내야 돼. 그래서 버섯 같은 것들은 포자를 쫙 방출하죠. 그냥 수십만 개를 쫙 공기 중에 뿌려요. 어디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건물 옥상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람의 옷에 붙기도 하고요. 개천에 떨어지기도 하고 땅에 아무튼 막 날라댕기죠. 예. 그쵸?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뿌린 애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열매라는 컨셉으로 그 씨를 종족을 번식하는 애들은 그 중에서 가장 수가 적어요. 단풍나무는 프로펠러로 날아가고요. 민들레는 깃털을 다 날려보내잖아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수가 적은 게 열매를 맺는 방식이에요. 왜 굳이 많이 뿌리면 좋은 거 아닌가? 왜 굳이 수가 적은 열매란 방식을 택했을까? 수가 적다는 건 성공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영아 사망률이 높을 때는 사람도 애를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애를 막 7, 8씩만 낳을 때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돼. 요즘은 애들 웬만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만 낳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씨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건 이 씨가 발화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식이 무작위로 뿌리는 것보다 확률이 높아요. 왜? 왜 나무는 열매를 맺을까? 이건 왜 확률이 높을까? 어떻게 씨를 외부로 보낼까? 열매는 무거워서 떨어지는데, 밑으로 곧장 떨어지는데. 왜 열매라는 형식을 취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게요?
퀴즈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무작위로 뿌리면 편하잖아요. 그냥 바람이 훅 날려버리면 되는데. 근데 왜 굳이 과육이라는 걸 만들고 열매라는 걸 만들어서 그 가을 내내 하나만 되게 얼마나 어려워요. 만들어서 그것도 수도 몇 개 안 되는 걸 만드는 걸까? 나무는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막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막 돌아간다 지금. 죽을 염려가 없다는 건 무슨 뜻? 생명력이 강해. 씨는 다 씨는 비슷해요. 열매를 굳이 맺는 이유가 뭘까요?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육이 없으면 씨가 죽어요? 그러니까 왜 결집력이 강화해서 열매를 맺냐고. 모든 나무는 씨앗을 멀리 퍼뜨려야 돼요. 응? 맞아요. 유루맘님. 동물이 먹고 딴 데 가서 싸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모든 나무들은 씨앗을 멀리 본 노하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식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러니까 열매 다큐멘터리를 보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어서 이거를 퍼뜨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열매는 봐봐요. 그냥 씨앗을 맺으면 씨앗은 가벼워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데 굳이 열매라는 무거운 걸 만드는 이유는 뭘까? 열매가 사과 같은 게 열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뚝 떨어진데 반대밖에 못 떨어져요. 바람이 안 날아가. 그럼 분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형광이 높다는 건 얘가 확실하게 분가가 된다는 얘기거든.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먹어줘요. 그래서 과육이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과육을 맛있게 만드는 건 내 걸 먹어달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가 사과를 통째로 먹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맛있게 해줬어. 나무는 그 동물한테 보상을 해준 거야. 맛있는 보상을 해주고 몸에 영양가를 줘요. 그죠? 나무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얘 임무는 뭐예요? 어디론가 가서 싸줘야 돼요. 근데 이 열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뱃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내가 사과를 먹은, 만약에 사과를 돼지가 먹었다고 쳐요. 돼지가 먹은 사과를 먹은 돼지 뱃속에서 이 사과가 소화되는데 일주일이 걸려버리면 안 되죠. 빨리 나와야죠. 먹히는 순간 과육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동물한테는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열매들은 다 소화를 촉진시켜서 배출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열매 오일들은 다 소화와 배출의 이슈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들이다. 그러면 얘는 소화가 잘 되고 배출이 잘 되겠구나. 그럼 동물이 먹어서 배출되는 게 발화 확률이 높은 이유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들은요. 빌딩 꼭대기로 떨어질 수 있고요. 어디 갈지 모르지만 동물들이 절벽에서 끙알을 하진 않잖아. 보통 동물들은요 되게 안전한 장소에 가서 끙알을 해요. 보통 땅에다가 해요. 심지어 어떤 애는 땅도 땅 파서 응아를 하죠. 그런 동물들도 많아요. 자기의 흔적을 숨겨야 되니까, 포식자들이 자기 냄새 맡고 오면 안 되니까 땅 파고 숨겨요. 그러면 나무는 자기 손 안 더럽히고 땅 파서 심는 효과까지 있고, 거기에 변이 같이 있으니 따뜻하고 수분도 있죠. 발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열매라는 걸 맺어서 동물한테 굳이 동물 몸에 좋은 과일을 만드는 이유예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양이도 심어주고 다람쥐도 엄청 잘 심어줘요. 아시죠?
이게 심어주는 강아지도 심잖아. 땅 파고 그 땅도 파잖아요. 그냥도 싸지만 땅도 파기도 하고요. 전반 동물들이 보통 포식자가 있는 좀 약한 동물들은, 초식 동물들은요, 포식자한테 내 냄새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배설물을 굉장히 많이 숨겨요. 심지어 먹기도 해요, 다시. 그래서 어쨌든, 예, 열매 오일들은 대부분 다 소화와 배출의 이슈가 엄청 강하다. 그럼 나무가 뿌리, 줄기, 이파리, 열매, 꽃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껍데기가 있죠. 나무 껍질은 왜 있을까요? 나무에서 나무 껍질이 하는 일은 뭘까요? 들어가세요. 다행이다, 승미쌤. 나무 껍질이 하는 일은 뭘까요? 나무 껍질이 하는, 계피? 시나몬 오일이 껍데기에서 뽑아요. 나무 껍데기 나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선생님들? 보호. 그쵸? 보호해요.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딱딱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가 보온의 역할도 있어요. 나무 껍데기가 나무 안에 그 수액이 왔다, 물건과 체간을 얼지 않게 만드는 보온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 오일들이 따뜻해요. 시나몬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 보호한다라는 건 우리 몸에서 어떤 걸까? 나를 보호하는 건 뭘까요? 보통 면역력이라고 해요. 나무 껍데기 오일들은 면역에 굉장히 좋아요.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껍데기를 딱 벗기면 나무 진물이 줄줄줄 나오죠. 나무 송진 같은 게 나와요. 진이 나와, 진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 나무 진, 수지, 이거 수지라고도 하고 레진이라고도 해요. 이 레진 오일의 특징이 뭘까요? 레진 오일의 특징. 나무에서 그 수지는 왜 나올까요? 수지는 왜 나올까? 나무 진은 왜 나올까요? 껍데기를 확 벗겼어. 진이 쭉 나와. 왜 나와요? 그 나무 진은 왜 나와요? 그 끈적한 액체 맞아요. 그게 왜 나올까요? 보호하고요. 그쵸? 나무 껍데기 벗겨졌으니까 쫙 보호해야죠. 그리고 빨리 치유해야죠. 이해되세요? 보호와 치유와 재생의 역할을 해요. 그쵸? 사람 똑같아요. 살갗이 딱 벗겨지면 진물 나오죠. 진물이 안 나오면 재생이 안 돼요, 선생님들. 면역력. 그래서 이 진물은 나를 보호하는 에너지, 즉 면역력과 살균도 당연히 좋죠. 재생과 치유에 영향을 미쳐요. 나무 수지 오일부터 3개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유향과 모략과 그 다음에 코파이바라는 3가지 오일이 나무 수지 오일이고요. 얘네 3 오일은 다 이 효과를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계통별로 좀 알고 계시면 이 나무의 이 순한 나무의 어떤 기능을 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한번 외워주시면 오일을 볼 때 이파리 오일이다? 호흡기에 좋겠네. 도테라가 오일이 해마다 계속 나와요. 신제품이. 새 오일이 1년에 블렌딩 포함해서 한 거의 8, 9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다 공부하는 게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파리 오일이야? 그 추출 부위만 보시고도 대충 어떤 효과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 쓰다 보면 먼저 찾아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뭇잎 오이다. 나뭇잎의 특징 다 가져가고 또 각각의 나뭇잎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의 특징. 그러면 현원생들은 그 자기만의 특징만 외우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나무 그림은 복습하면 좋아요. 근데 복습 쉽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외워질 거고, 이 방에 지금 재수강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양쌤도 계시고 정아쌤도 계시고 뭐 되게 많으니까 제가 중간에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파리의 특징이 뭘까요? 그리고 계속 올리시면서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이 프린트에서 빠진 게 좀 있어요. 이 프린트 말고 제가 이 교재에서 나간 프린트 뒷장에 다른 그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무는 못 움직여요. 정아쌤 이제 긴장하겠다. 네. 재밌어요? 다행이에요, 현민쌤. 사람은요, 나무와 사람이 틀린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고, 나무는 못 움직여요. 근데 사람한테 팔다리를 자르면, 앞에 거 삭제되는 중. 당연하죠, 선생님. 제 앞에 거 다 기억하시면 못 사세요. 적당히 기억하고 적당히 잊어버리고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사람이 팔다리를 자르면 못 움직이죠. 사람이 팔다리가 잘리면 나무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나무는 혼자 살잖아요. 사람은 팔다리가 없으면 혼자 못 살아요. 누가 먹여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혼자 영양분 흡수가 안 돼요. 아무튼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도 죽진 않으니까 나무하고 똑같다고 보시고, 아까 꽃이 생식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꽃은 나무의 생식기예요. 우리 생식기는 골반이죠. 그러면 나무 옆에다가 사람을 그리는데 이쪽이 골반이 가고 이쪽이 머리가 가게 돼요. 머리 이렇게 거꾸로 누워있는 상태가 돼요. 골반, 몸통, 머리, 이런 형태가 돼요. 그죠? 이게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 우두, 여기는 내 몸통이에요. 대사와 호흡기에 좋고요. 그럼 우두와 뿌리는 내 뇌에 굉장히 좋아요. 이해되실까요? 꽃오일들은 골반에 좋고, 우두, 이파리계 오일들은 대사와 호흡에 좋고, 그 다음에 우두와 뿌리 오일들은 뇌신경, 두뇌 이쪽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마 화학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되세요? 네, 그게 설명이, 이 책에는 설명이 조금 나오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래서 보면 이 땅에 가까운 오일들이 신경 안정, 진정 효과가 되게 좋고, 위에 있는 그 이파리 이쪽 애들이 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는 오일들이 많아요. 핵핵 벅차세요. 여기까지. 예, 이거는 이제 다시 듣고 싶으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어도 되고요. 제제 아로마 초기 쪽 동영상에 가시면 제가 요 나무 그림만 따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들으셔도 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어쨌든 이런 오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뿌리는 뿌리의 역할, 이파리는 이파리의 역할, 꽃은 꽃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연이다 보니 자연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것들이 내 몸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100% 천연 오일을 사용해야 하죠. 그죠? 식물 그 자체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뽑은 오일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도테라 오일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뭐라 그러지? 정확하게 세라피 기준을 맞추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